그러니까 체질을 관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한의학적으로 황제내경에 이미 나와요. 나오는데 그 능력을 발달시키지 않아요.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지금은 다양한 이 진단기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의사들이 현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증을 물증처럼 구현할 수 있는, 그래서 확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능력을 한번 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와 형을 관찰한다 했죠. 그래서 우선 기를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를 관찰하는 방법은 육기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나옵니다. 6개의 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변화의 원리들은요, 뭐 대단히 난해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그러지 않아요. 6개밖에 안 됩니다. 6개. 6개의 기운의 변화가 있듯이 사람의 얼굴에서도 6개 기색의 변화가 있어요.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날씨가 추워지거나 눈비가 오는 날씨가 있어요. 우주의 변화의 원리 중에서 춥거나 눈비 오는 날씨, 여러분들은 다 겪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리면 춥죠. 그죠? 온도가 떨어져요. 아니, 눈비가 안 내리더라도 춥잖아요. 그런 기운들을 뭐라 해요? 태양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태양 한수 이렇게 얘기해요. 육기에서. 그러니까 눈비가 어디서 내려요? 위에서 내리죠. 그러니까 얼굴의 관찰 포인트 눈과 이마입니다. 상향. 눈비가 오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죠? 얼굴의 근육 중에서 보면요, 프론탈 머슬, 이렇게 전두근 쪽 위주, 그리고 안윤근이라는 곳에서 보면 윗눈꺼풀, 윗눈꺼풀 같은 거를 보는 거죠. 관골에서 관골의 이 부위들이, 이 근육들이 있잖아요. 관골근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쓱 올려 치켜 올라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이게 이 태양을 보는 얼굴의 표정이에요. 이 태양을 보는 거는 얼굴에서 윗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치켜 올라가 있으면 태양 기운이 강한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의 태양의 기운들이 눈비로 나타나는 거는 그 현상을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상향된 얼굴들. 그리고 이건 뭐냐? 카리스마를 의미해요. 얼굴에 상향적으로 생긴 얼굴들은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주장이라는 자기 독단, 관점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착 지켜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카리스마가 강한 체질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논리는 부족한데 직관력이 아주 강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어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관찰하는 방법이고, 이게 태양을 보는 눈이에요. 근데 이것을 연결시키지 않았어. 태양은 태양이라고 따로서 얘기만 하고 나머지는 몰랐어.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요거하고 이해하기 쉽게요. 태양의 반대가 뭐냐면요, 태음이에요. 태음. 이해하기 쉽게 태양부터 설명해 볼게요. 태양의 반대는 태음입니다. 태양은 뭐냐면은 날씨로 얘기를 하면 흐리고 구름 낀 날씨예요. 그럼 어떻게 태양과 태양에서 태양은 눈비 오는 날씨고 흐리고 구름 나오면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게 한수고 이게 태양 습토입니다. 한수와 습토, 왜냐면 습기나 물이나 비슷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습기는 아래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면 구름이 낮게 끼잖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기온이 쭉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오는데, 이렇게 흐린 날씨에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향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향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처져요, 턱이. 그래서 턱과 이마를 보는데 이 옆쪽을 봅니다. 이 이마 중에서도 이 측면 쪽을 봐요. 그래서 여기가 좀 축 처지는 사람들, 이게 하향으로 처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측두근 주변에 안윤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게 이 사람들을 보면 이게 눈꼬리에 처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보면은 이게 하향된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뭐라 하냐? 태음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태음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논리력이 강해요. 논리력이 왜 강하지? 흐린 날씨에 비가 올 거긴 가거든. 근데 비는 안 와. 비는 안 오는데 앉아가지고 생각을 한다고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게 비가 올 건가 말 건가.
우산을 같이 들고 나가야 되냐, 안 나가야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니까 논리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실천하기 전에 우선, 먼저 생각부터 해요. 그러니까 결단력이 부족해요. 우유부단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이게 이 트집 잡고 잘 트집을 잡습니다. 토론을 같은 걸 잘하고.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게 태음의 기운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상향적인 얼굴이냐 하향적인 얼굴이냐를 구분을 하는 것. 쉽죠? 그러니까 육기로 관찰하는 게 상향이냐 하향을 보는 거예요. 태양과 태음은. 그렇다면은, 자, 이 소양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소양이라는 거. 우리가 날씨 중에서도 보면은, 이게 춥고, 눈 비 오는 날씨도 있지만요, 후덥지근하고 아주 이 해가 쨍쨍 나가지고 엄청 더운 날씨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뭐 6월달, 뭐 이럴 때, 7월달, 여기 보면 덥고, 맑으면서 놀기 좋은 날씨 있잖아요. 그죠? 소풍 가기 좋은 날씨. 이런 날씨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요걸 우리가 소양의 기운이 강한 날씨라 그래요. 이 소양의 기운이 강한 날씨인데, 이런 날씨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일하기 싫어져. 그래서 대부분 이때 소풍을 가. 그러니까 모내기 다 하고 철벽 가요. 동네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 소양의 기운이 많이 나기도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도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비교적 사기적이에요. 친구 생각나고. 누군가 마을 사람들끼리 출연해가지고 놀고 싶어지고. 이런 날씨죠. 일 열심히 하기 싫어. 이런 날씨입니다. 이런 기운이 이게 소양의 기운인 거예요. 근데 이 소양의 기운은 얼굴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죠. 대부분 친구 만나면서 눈 부릅뜨고 만나진 않아요. 자, 웃는 얼굴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눈이 이렇게 쭉 찢어지죠. 이렇게 올라가고 입도 이렇게 쭉 찢어집니다. 외향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입이 벌어져요. 쭉 벌어져. 그렇게. 그래서 얼굴 형태 근육들이 보면 이게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교적이면서 누군가 이렇게 상상을 하고 뭔가 서로를 배려하고 좋은 얘기 듣고 그리고 유머러스 하면 서로 같이 낄낄대고 웃고 이런 게 이제 소양의 기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사교적이에요. 근데 이 사교적인 거는 어떤 또 다른 문제점이 있냐? 조심성도 부족하고 집중력은 좀 부족해. 얘기는 뭐냐 이거죠. 뭔가 일 열심히 하기 싫고 느릿하게 날씨가 더우니까 좀 놀고 싶어하는 좀 산만한 단점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기운을 뭐냐면 소양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형태학적으로 얼굴에 그게 나타나요. 그게 소양의 기운입니다. 그럼 소양의 반대는 뭐죠? 외향이라서 내향적인 얼굴이 있어요. 내향적인 얼굴. 그 내향적인 얼굴은 뭐냐? 소음입니다. 소양의 기운이 더위와 맑고 그런 놀기 싶어하는 날씨라면은 소음은 뭐냐면요. 안개가 끼거나 혼탁한 날씨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은 날씨죠. 미세먼지가 많이 껴가지고 저 1km 앞이 잘 안 보여. 저 앞에 산의 능선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뿌옇게 보여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뿌여가지고 잘 안 보여. 이런 날씨들. 이런 날씨에 사람들 어떡하죠? 이렇게 자세히 본다. 찡그리고 이렇게. 뭐 사고 낼까 봐. 자, 이마를 찌그러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당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쉽게 말해서 내천자 주름이 잘 생겨요. 그리고요, 입도 이렇게 좁아집니다. 이렇게. 범용이 이렇게 있는데 범용이 좁아져요. 입이 작아져. 왜? 긴장하거든. 내가 혹시 사고 치는 거 아니야? 내가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얼굴이 내향적인 얼굴입니다. 이런 얼굴. 이런 얼굴들이 내향적인데 여기 바로 소음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정의 기색을 딱 보면 저거 소음형이구나 라는 게 탁 나타납니다. 소음의 기운이 많은 얼굴 이렇게 나타나요. 이런 얼굴들은 어때죠? 대체적으로 잘 안 보이잖아.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생각이 많아. 추리력이 강해. 저 앞에 뭐가 있을까 하는 예측 같은 걸 잘해요. 이런 사람들이. 세심하고 꼼꼼하게 관찰하니까 저 앞에 뭐가 있을까 하는 예측 같은 걸 하는 그 감각이 뛰어나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표현력이 좀 부족해요. 소심하긴 해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기 좀 쉽죠. 그러니까 소양의 기운 같은 건 외향적이고 소음의 기운은 내향적인 얼굴. 그래서 이렇게 좁아지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검과 범령을 많이 말합니다. 양눈 사이와 이 입 주변의 범령선이 좁아져 있는 분들은
소음의 기운이 강한 체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 관찰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위아래 보는 방법. 태양과 태음이 있고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거 봐 소양과 소음 봤잖아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이제? 앞가지가 남았죠. 얼굴이 앞으로 튀어나왔냐 아니면 좀 움푹 파였냐. 이걸 보는 게 나머지겠죠. 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자, 양명이라는 기운은 뭐냐면요. 가을 날씨 같은 거예요. 시야가 확 띄었어요. 청명하게 아주 맑은 날씨인데 건조하거든. 그러니까 습기도 별로 없고 그리고 미세먼지도 없으니까 능선이나 산능선이라는 게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요. 이런 날씨. 이런 날씨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대체적으로요. 얼굴 형태에서 보면 코와 입, 코와 ip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코와 ip이 특히 입, 우리가 어떻게 윗입술이죠. 윗입술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코가 좀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턱이 앞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와 입이라고 해가지고 아랫입술에 해가지고 턱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윗입술이 나와 있습니다. 윗입술이 나와 있고 코가 나와 있고. 그게 전향적인 얼굴이에요. 얼굴이 전반적으로 옆에를 봤을 때 보면은 이 전향적인 얼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 되게 순발력이 빨라요. 약삭 빠르단 말이에요. 어떤 이 가을에 보면은 들판에 황급히 들판으로 농작물이 쫙 자라고 있는데 곧 비가 올 것 같아. 그러면 빨리 걷어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발력이 높아야지. 저 중에서 값어치 나는 놈은 먼저 수확을 해야 돼. 왜? 안 하면 떠들어갈 거니까. 자, 그러한 그 순발력이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끈기는 좀 부족해. 기획력은 부족하지만은 일단 값어치가 있는 거를 올인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런 특성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양명의 기운은 어떻게 하냐. 얼굴이 돌출되어 있느냐 없느냐라고 구분을 하면 딱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 맑고 깨끗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향적이고 순발력이 강하고 뒤끝은 없고 이런 사람들이다 본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양명의 반대가 거름입니다. 이 거름이라는 것은 어떤 걸로 얘기하냐면 거름 풍목,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불었다 안 불었다 하잖아요. 이렇게 바람 부는 날씨를 거름의 기운이 강한 날씨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름이 강한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되냐? 대체적으로 후향적인 얼굴이에요. 후향적인 얼굴에는 뭐냐면 얼굴에 코와 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도출되어 있는 것보다는 밋밋해. 옆에서 보면요, 턱이 더 나와 있고 이마가 더 나와 있어. 그러니까 눈 산근, 우리 보통 여기 이 코뿔이래죠. 콧대. 콧대가 시작되는 부분 우리가 산근이라고 해요. 이 산근이 움푹 죽어 있어. 그리고 뭐냐? 눈이 돌출돼 나왔잖아요. 붕어눈처럼 이렇게 툭 들쳐놓는 게 아니라 퀭하고 들어가 있어. 이런 얼굴들을 후향적인 얼굴이라고 해요. 그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관찰을 잘해요. 보고 짱 봐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기서 좋은 것을 좀 취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이 좀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회 포착을 잘해요. 그리고 자기 능력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 실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실천력이 뛰어나.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려면 덜렁대고 일단 해보긴 해. 생각을 안 합니다. 먼저 해봐요. 그래놓고 여기서 기술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지? 이런 걸 잘해요. 그리고 기획도 잘하고. 이 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우리가 뭐 바람이 많이 불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능력들을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태풍이 한번 불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많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뭐 집도 나가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복구하는 능력들. 어떻게 했어요? 손재주가 발달되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이 값어치 올라가잖아요. 뭐 열심히 이것저것,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름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런 형태가 그렇게 생겼지만은, 정말 끈질기게 내가 하나 이거 좀 잘해야지 하면 기술적으로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손재주도 발달. 이런 육기를 보는 관찰하는 방법이 한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형태학적으로 구분을 해놓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걸 심증으로 해서 찾아서
이 사람은 어떤 성격,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병이 자라 이게 유추가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즉 기를 관찰하는 방법은 요 안에 있습니다. 형을 관찰하는 방법이죠. 이게 뭐냐면 오운이에요. 오행. 저는 오운이라고 해서 오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오운육기에서 육기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오운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육기라는 거 음력을 관찰하는 거고요. 이 오운이라는 거 오행을 보는 거예요. 오행을 보고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황자덕에 보면은 오행인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면은 설명이 잘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임상에 잘 안 써요. 근데 사실 오행인론이라는 것은 일본이 이 대중의 그 서적 중에서도 얼굴형을 보는 관찰법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참 쉬워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하고 보면은 자 오행이라는 게 목화토금수 이건 뭐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이게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요. 목이라는 거는요 긴 얼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긴 얼굴이라는 건 나무가 길잖아, 길게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긴 얼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긴 얼굴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얼굴과 눈이 이렇게 길쭉하게 형성돼요. 그래서 얼굴, 코, 그러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얼굴이 길쭉한 사람들이 키가 커요. 키가 쭉 큽니다. 이걸 목형의 얼굴이랍니다. 이 목형의 얼굴들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죠. 이 한의학에서는 인의예지라는 오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석을 하면 그래요. 어질고 사랑이 깊어요. 어질고 사랑이 깊어. 이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 어질고 사랑이 깊으니까 이 사람이 욕심도 목에 해당되는 욕심을 부릴 거야라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오행 상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에서 말이에요. 목생화잖아요. 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욕심을 부릴 때는 화의 욕심을 나타나요. 명예욕이 강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길쭉한 사람들은요. 욕심을 뭘로 부리냐? 명예욕으로 부립니다. 이게 목생화예요. 그리고요. 질병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화생토예요. 그래서 질병은 토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목이 강한 사람은요. 토해병이 생겨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목극토죠. 그래서 목이 강하면은 토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얼굴이 긴 사람들이 위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목형인 그러면은 이게 뭐 간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생각이 많아요. 감정적으로. 왜 그러냐면 위자라는 게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요.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이런 거 가지고 갈등 많이 하거든요. 생각이 많아요. 이런 이 상생상극과의 관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운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를 보고 나가는데 해석을 하는데 해석에 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맞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간만 자꾸 들여다봐요. 아니거든요. 목극토 해가지고 토를 봐야죠. 토를. 그럼 거기에 병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한의학 서적들의 가장 큰 난점이 뭐냐면요. 이 해석을 하는 것에 노하우를 안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틀리네라고 그래가지고 오행론이 자꾸 유실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의미를 알면은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고 그리고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발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화라는 건 뭐냐면요. 얼굴의 형태를 보게 되면 역삼각형 얼굴이에요. 역삼각형 얼굴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마 쪽이 크고요. 턱 쪽이 좁아요. 그래서 역삼각형으로 된 얼굴들이 있다고. 이게 이 화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아요. 분석도 잘하고요. 아주 예민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요. 잘 먹어요. 근데 살도 잘 안 쪄. 화형 얼굴은 식욕이 되게 좋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호흡기가 이렇게. 이게 뭐냐? 이게 화란 말이에요. 화. 이게 토고. 그죠? 이게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극금을 하잖아. 그러니까 병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역삼각형 얼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체형을 봤을 때 얼굴이 역삼각형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화형 얼굴이구나. 되게 정신적으로 명석한 사람이다라고 탁 보시면 틀림없어요. 자, 토형 얼굴이 있어요. 토형 얼굴은요, 동그란 얼굴을 얘기합니다. 둥글한 얼굴. 원형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골격대 얼굴 원형이에요. 이게 오덕으로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원만하고 정이 많아요. 내가 어떤 믿는 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원만하고 정이 많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특성이 있죠? 수면력이 좀 강해요. 잠이 많아.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유하거든요. 부드럽고 유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심방광의 병이 생겨요. 이게 수의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토곡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강하죠. 이 수면력이라는 금에 해당이거든. 그런 특성이 있어요. 금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각형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깍두기 같은 얼굴. 이 깍두기 같은 얼굴 여러분들이 그 탤런트 중에서 있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깍두기처럼 생긴 얼굴이에요. 이런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의리가 강해요. 그래서 정의감이 강하고, 이 정의감이 강한데 이런 사람들이 수에 해당되는 사육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간담의 병이 많아. 목의 병이 어디서 나온다. 왜 말이죠? 금극 목이 되잖아요. 그죠? 금극 목이 돼서 간담의 병이 많죠. 이런 사람들한테 화병이라든가 분노가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 얼굴들이요, 의리 강한 사람들이요, 자살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여기에 많이 나타나. 그러니까 의사 안중근 뭐 이런 사람들 얼굴 잘 보세요. 사각형이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수라는 그 수형의 얼굴은요, 이 화형의 반대, 이 화형은 역삼각형이잖아요. 저는 수형은요, 삼각형 얼굴이에요. 턱 주변에가 아주 후해요. 이마가 좀 좁아. 요런 얼굴. 요런 얼굴이 뭐 삼각형 얼굴이죠. 요런 얼굴이 어떠냐, 이죠. 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사를 잘 꾸미고 수술을 잘 꾸며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재물욕이 많아. 목에 재물욕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뭐냐? 심부장의 병이 생겨. 화의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불안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이 감정적으로 문제를 잘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운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라든가 아까 육기에서 보는 관점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보는 관점이 지금 여기까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운을 보는, 오행으로 보는 이 형태학적인 관점은요,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뭐냐? 이거는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5년 전의 얼굴과 10년 전의 얼굴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그 전체적인 골격상의 얼굴들이 그렇게 확 바뀌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목형의 얼굴이 화형의 얼굴로 바뀌냐면 바뀌긴 해요. 왜냐하면은 길쭉한 얼굴에서 턱이 좀 더 빠지게 되면은 이마가 좀 넓잖아. 그러면 화형의 얼굴처럼 비슷해지지. 근데 목형의 얼굴이 어느 날 갑자기 토형이 된다. 목형의 얼굴이 금형으로 된다? 쉽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골격이 그렇게 바뀔 리가 없다고. 수형의 얼굴이 목형으로 바뀐다고 가능하죠. 턱이 좀 빠진다니까. 그러한 것을 비슷한 쪽으로, 생 쪽으로는 좀 쉽게 바뀌는데 극쪽으로 안 바뀐다는 겁니다. 목형이 토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잘 안 바뀌어요. 토형이 수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조금씩 순행으로서는 쉽게 바뀔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골격을 보는 겁니다. 이 오행을 보는 거는요, 체형 중에서 골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어떤 전체적인 체형을 보는 거고요. 6기로 보는 거는요, 아까처럼 상형성 얼굴이냐 하형성 얼굴이냐 표정근의 변화를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1, 2개월 사이에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1, 2개월 사이에 병의 패턴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와 형을 봤을 때, 기는 빨리 바뀔 수 있고, 형은 천천히 바뀐다라는 사실. 그런데 안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체질분별론, 이재만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체질분별론은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을 진출하면서 사상의학을 공부를 하다가 이거 이상하게 안 맞네라는 것을 느껴본 이유가 뭐냐. 내 몸에서 느끼는 거예요. 내 몸에 처음에 나는 소음인으로 알고 소음인약을 썼는데 그거 정말 좋아졌거든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소음인약이 안 들어. 보니까 소양인 같아. 그래서 육리지황환이라는 게 이걸 먹으면서 내 몸에 지병을 붙였어요. 근데 내가 한의사가 돼가지고 살이 좀 쪘어. 그러니까 어떻게 태음인약이 도전을 맞아.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보통 한 10년 주기, 15년 주기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체질론에서 바뀌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한의학적인 체질론은 바뀌는 거야 라고 보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10년 전에 내가 체질 분석을 해봤는데 내가 태음인은 알았어. 근데 지금도 태음인일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